네, 사회 수업에 구체적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당 보드게임을 수업에 적용했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를 보면요, 게임의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구체적인 원래 게임 규칙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기본 게임 방법을 바탕으로 저희 학급에 맞게 변형해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안내했고요. 같이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게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3학년 기준으로 우선 설명드렸는데, 3학년 말고도 2학년의 경우에도 배운 개념을 익히는 차시가 나온다면 이 통합교과에서 게임의 방법을 잘 활용해서 적용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드게임은요, H사의 꽁지꽁지 오렌지입니다. 이 보드게임은 6세 이상을 추천하고요. 게임 인원은 2명에서 7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게임 시간은 10분이고요. 구성품은 카드 5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상상력을 발휘해 기발한 이름을 붙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드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면요.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고장의 모습에서 우리고장의 여러 장소 이야기 해보기 차시에서 적용해 보았는데요. 게임의 순서는 원래 순서는요. 카드 더미에 카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바깥 방향으로 열어두는데요. 그리고요, 나온 카드의 캐릭터를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기발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캐릭터가 나올 경우 가장 먼저 이름을 외치고요.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모두 가져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이름을 우리 고장에 있는 주요 장소로 한정시켜서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수 있게 지도하면서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업 사례는 영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은 꽁지꽁지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창의력 이름 짓고 메모리 게임인데요. 저는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 단원에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장소 이야기해보기 차시에서 사용했는데 이 게임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선이 있죠. 이 선이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선이라고 하면 카드를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줘요. 뽀글이라고 치면 다음 친구도 뒤집고 뭐 왕코 이런 식으로 계속 쳐요. 그러면서 지어가겠죠. 또 이거는 글쭉이 이런 식으로 지다가 보면 이전에 나왔던 카드가 또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때는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이름으로 빨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얘기하면 이 카드를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카드를 다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마침 카드만 가져가도 되고 이거는 선생님 재량으로 하시고요. 너무 계속 이름이 쌓이면 아이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리셋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름을 지을 때 아이들이 그냥 창의력으로 지면 좋죠. 근데 이제 개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 태안에 있는 저는 태안에 있으니까 우리 고장 태안에 있는 주요 장소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소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얘는 뽀글뽀글하네. 그러면은 청포도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런 바다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웠던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포도 해수욕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안흥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리 뭐 꽃게다리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창의적으로 이름 짓게 하지 않고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로 이름 짓게 하면 그 이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맞다 이런 장소가 있었지 모르던 친구들도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으로 저는 활용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을 다지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이 꽁지꽁지 오렌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꽁지꽁지 오렌지 보드게임을 사회 시간에 적용하면서 제가 알게 된 팁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면요. 게임에서 진행하는 카드의 캐릭터의 종류를요, 오늘 배운 개념보다 많이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이름을 더 이상 못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고 게임을 진행할 때 투입할 캐릭터의 종류를 미리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굳이 원래 있는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미술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똑같은 거를 여러 장 그린 다음에 다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보드게임은요. 비사의 눈치코치입니다. 이 보드게임의 추천 연령은 8세 이상이고 추천 게임 인원은 4명에서 16명입니다. 예상 게임 시간은 15분이고요. 기본 게임 구성품은 미션 카드 48장과 주사위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미션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보드게임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해드리면요. 3학년 1학기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단원에서 적용해야 하고요. 차시는 옛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모습 알아보기 차시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게임의 순서는요, 우선 기본 게임의 순서입니다. 주제 카드를 가진 사람은 해당 주제 행동을 하고 딱 걸려서 카드를 가진 사람은요, 들키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플레이어가 그만 외치면 모두 행동을 멈추고요. 시작 플레이어는 딱 걸려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해당 행동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걸려서 카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요, 저는요, 아까 옛날 통신수단의 차시에 적용했다고 했죠. 옛날 통신수단을 배우고 나서 그 단어의 이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들로 옛날 통신수단의 단어들로 이 게임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드게임은요. 눈치코치라는 보드게임인데 이 눈치코치라는 보드게임은요. 저는 사회 3학년 1학기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에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배우고 그거를 다지는 활동에서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게임 룰은 여러가지 색깔 카드들이 있는데 한 색깔 카드가 세트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초록색만 꺼냈어요. 초록색 카드를 다 뒤집으면 여기서 미션 카드가 있고 딱 걸렸어 카드가 있어요. 딱 걸렸어 카드는 2장이 보통 있고요. 미션 카드는
그 나머지 장들이에요. 6장이었나? 보통? 네, 5장, 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게임 룰은 카드를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는 10의 자리, 하나는 1의 자리로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10의 자리로 하고 하얀색 1의 자리로 하면 35가 나왔잖아요. 그럼 35에 해당되는 미션이 있어요. 하지만 딱 걸려서 카드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세요만 있고 몰라요. 그러면 35가 보면 테니스 치기죠? 그러면 이 테니스 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테니스 치기가 나온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다 테니스를 치는 신용을 합니다. 딱 걸려서 카드를 고른 친구는 모르기 때문에 눈치껏 이 미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행동을 따라해야 돼요. 앞에 있는 심판자가 모르게. 그래서 이 심판자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흉내내는지를 맞추고 또 몰라서 따라하는 친구, 딱 걸렸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저는 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수업에서는 이 게임 방식만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도 여러 명이 하면 좋지만 3명이 한다고 하죠. 3명도 가능하니까. 이 친구가 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맞출 차례예요. 그럼 이 친구가 맞출 차례면 저는 이 나머지 두 친구 중에 한 명한테는 옛날에 통신수단을 알려줘요. 카드로요. 이 친구는 이상한 얘기를 하던가 뭐 딱 걸렸어 카드라던가 X카드를 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알죠. 이 친구는 모르고요. 그러면 시작하면 이제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옛날 통신수단 중에 제가 북을 알려줬으면 북을 막 치는 신용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모르니까 이 친구는 이거 하는 거를 몰래 보고 북 치는 신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심판자는 어떤 옛날 통신수단을 아이들이 설명하는지 맞추고 그 다음에 누가 모르고 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눈치껏 이 친구가 잘 몰라서 이 친구를 따라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너가 딱 걸렸어지 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맞으면 맞아 하고 이 친구는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통신수단을 맞히면 1점, 거기다가 모르고 있는 친구까지 맞으면 1점, 그래서 2점을요. 둘이 하면 좀 쉽겠죠. 근데 여러 명이 하면 헷갈려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또 맞추면서 따라하면서 배운 내용을 다지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옛날 통신수단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데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통신수단의 이름이 뭐 파발, 뭐 봉수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상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몸으로 이용해서 배워보는 활동으로 익혀보았습니다. 네, 눈치코치 보드게임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면요. 이 눈치코치 보드게임은요, 몸을 사용해야 돼요. 계속 몸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 고학년의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몸으로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 게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 1학년, 3학년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엄청 재밌게 몸으로 웃으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수업에서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의 방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요. 딱 걸려서 카드 있죠? 이거를 더 늘려서 하면 더 재밌어요. 알겠죠? 딱 2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더 늘려서 카드를 제작해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요, H사의 프로파일러입니다. 이 게임의 추천 연령은 9세 이상이고요. 게임 인원은 3명에서 8명을 추천합니다. 예상 게임 시간은 30분이고, 기본 게임 구성품은 용의자 카드 100장, 단서 카드 50장, 점수판 1개, 게임말 1개, 추리보드 1개, 용의자 번호 타일 10개, 숫자 카드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다 같이 토론해서 범인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드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안내해드리면요. 3학년 2학기 1단원 환경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살펴보기 차시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게임의 게임 방법을 안내해드리면요. 우선 프로파일러 한 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러는요. 인물 카드 중에 5장을 무작위로 뽑아서 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드 한 장을 뽑아가지고요. 프로파일러는 이번 라운드의 범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는 단서 카드 2장을 뽑고요. 범인과 일치하는 곳에 놓고요.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이 단서 카드를 보고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한 명씩 제외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다 제외하고 맨 마지막에 범인이 남았을 때 최고 점수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제외할 때 범인을 제외해버리면요. 그러면 바로 즉시 라운드가 종료되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라운드를 하면 게임이 종료되고요. 5라운드를 마쳤을 때 얻은 총 점수가 이 게임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수업 때 활용했던 보드게임은요. 프로파일러인데요. 저는 프로파일러를 3학년 2학기 일단은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했었어요. 이 보드게임은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드게임의 특징은 협력 보드게임이에요. 서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5장에서 6장 정도 용의자 카드를 깔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숫자 카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뽑으면 이번 라운드의 범인은 타잔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설명 카드로 다른 친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용의자 중 범인을 빼고 다른 직업 혹은 다른 캐릭터를 빨리빨리 제외해서 맨 마지막에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는 설명 카드 2개를 뒤집어서 설명 카드에 대한 내용이 범인과 비슷하면 위쪽에 놓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밑쪽에 놓은대요. 만약에 토크쇼 잘 것 같다 나왔으면 잘 모르면 중간에 놔도 되고 다음 카드는 서바이벌 게임을 잘 살아날 것 같다 나왔네요. 어울리면 위쪽에 두고요. 다 놓으면 다른 친구들 협의해가지고요. 설명 카드와 어울리지 않는 역할 빼고 저는 아나운서 아니라고 생각해서 뺐고요. 저는 혼자지만요. 실제로는 모두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해서 빼고 맞으면 게임을 계속 이어가고 점수 카드 한 칸을 올립니다. 성공하면 계속 점수를 올리고 실패하면 그 순간 라운드는 끝나요. 저는 여기서 5개로 했지만 보통 6개로도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5라운드까지 하고 얻은 총점을 가장 높게 25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제가 활용한 방법은 원래 카드로 한번 해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장의 직업으로 했습니다. 보통 5개의 직업으로 했는데요.
용의자 카드는 포스트잇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안에 있어서 태안에 있는 직업들로 했어요. 프로파일러는 여기 제시된 용의자 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뽑은 범인을 찾을 수 있게 설문 카드로 힌트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범인이 펜션 사장으로 나왔어요. 펜션 사장을 맨 마지막에 남겨놔야 되니까 힌트를 주겠죠?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뽑았으면 나중에 범인을 찾을 수 있게 잘 생각하고 배치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협의해서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용의자 직업 한 명을 선택해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외해서 점수를 다 같이 모으는 방법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직업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 카드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혹은 다른 주제로도 프로파일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파일러 보드게임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요. 아직 저학년 아이들은 범인, 용의자,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름을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할에 맞는 다른 쉬운 이름으로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범인이 아닌 사람을 중간중간에 제외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설명 카드, 단서 카드를 보고 자꾸 중간에 범인과 어울리는 설명을 보고 범인을